2020년 1월부터 택시 산업금 제도가 폐지되고 전액관리제가 의무화됐습니다. 택시기사가 차량을 대여해주는 회사에 하루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일정액을 내는 산학금 제도는 장시간 택시 노동을 조장하는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처우를 어렵게 하는 병폐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전액을 내고 이제 월급을 받는 형태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전액관리제라는 게 그 대두가 됐고요. 국토교통부가 택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은 택시 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입니다. 처우게 말뿐이란 얘기지. 진짜 처우 개선을 하려면은 그 처우 개선에 대한 걸 만들어 놓고 법을 만들어 놓고 나서 처우 개선이지 말로만 처우 개선이야. 그건 아니잖아요. 말로만 처우 개선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지만 정작 택시 기사들의 말은 다릅니다. 택시 전액관리제로 인해 택시 기사의 삶이 더욱 힘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주는 지금 거의가 마이너스, 적자. 다행히도 또 차가 다 돌아간다란다면 또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부족한 관계에서 이걸 하다 보면 근로자와 사업주는 다 죽습니다. 이거. 지금 운영적으로 하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부 방침에 따라서 하고는 있습니다. 버티기 굉장히 힘들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 택시 기사들이 소속된 법인 택시 회사들 역시 회사 운영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택시 기사 처우 개선이라는 당초 시행 취지와는 달리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으로 택시 기사들과 회사가 느끼게 된 고충은 무엇인지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 그 후의 모습을 현장 포착 사실은이 알아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2020년 1월부터 법적으로 의무화된 택시 전액관리제는 산업금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시행된 제도죠. 그러나 전액관리제 시행 2달이 지난 지금 현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이러한 문제의 시작이 된 택시 산업금제와 택시 전액관리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먼저 두 제도의 차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업금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마련된 택시 전액관리제에 관한 이야기는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산업금제 폐지를 위한 전액관리제는 1994년 당시 신설된 자동차 운수사업법, 현재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이미 규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적용되기 어려웠고 대부분의 택시 업체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산업금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27일 국토교통부는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마련된 전액관리제 정착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와 제26조의 일부를 개정해 택시 운송 사업자와 종사자가 택시 전액관리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택시 산업금 제도는 택시기사가 하루 동안의 택시 영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에서 회사와 합의된 기준 금액의 수익금만 회사에 납부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산업금제라는 게 그 회사가 월 기준금을 정해 놓으면은 기사가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기사가 못 채운다고 그러면은 월급에서 금액이 바로 공제가 돼 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기준금이 월 400만 원인데 기사가 월 300만 원뿐이 못 벌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모자란 100만 원만큼 월급에서 바로 공제되어 지급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안기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기존 산업금제의 가장 큰 단점은 산업금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월급을 지급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산업금 제도 하에서 택시기사들은 산업금을 채워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이에 반해 택시 전액관리제는 하루 동안 버는 수익의 전부를 회사에 입금합니다. 그러면 회사는 이를 임금 협정에 따라 정해진 기본급을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죠. 수익금 전액까지 시행되면서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1조하고 26조에 규정된 건데 그 규정에 의하면은
과거에 산학금 관행에서 있었던 월 기준금을 정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사분들은 어느 정도 과거의 산학금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전액관리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액관리제 시행 1년 뒤인 2021년 서울은 완전 월급제를 시행하고 경기도를 비롯한 타 시도 또한 5년 내로 택시 완전 월급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택시 전액관리제를 도입한 이유는 택시 산학금의 압박을 받던 기사들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택시 전액관리제는 완전 월급제 시행 전 산학금제와 완전 월급제의 간극을 줄이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택시 전액관리제가 계속 추진돼야 하는 이유죠. 산학금에 대한 택시 기사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택시 전액관리제. 그렇다면 전액관리제 시행 후 택시 기사들의 부담감은 실제로 줄어들었을까요? 제작진은 이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안산시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경기본부 안산시 지부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택시업계 종사자들을 만나 직접 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작진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경기본부 안산시 지부를 찾았습니다. 안산시 지부 신동환 지부장에게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른 안산 택시업계의 변화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우리도 전에 그 최저임금법 시행 전후로 시간을 조정해라 그래서 6시간 40분을 하라고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전액 입금을 하고. 그래서 한 달 기준 25일을 근무했을 때 뭐 하루에 16만 1,000원 내지 1,500원 정도를 입금해야 된다는 게 나왔어요. 근데 안산은 그렇게 입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 벌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못 버티는 거죠. 이 정도 금액을 자기가 열심히 해도 벌 수가 없으니까 회사에 갖다 줘야 그 월급을 타가는 건데 그 기준점의 월급을 6시간 40분이라는 기준하면 대부분 400만 원이 넘었걸랑요. 다른 지역이. 근데 저희는 6시간 40분을 395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182만 원이라는 급여로 6시간 40분짜리 했는데 이것도 못 버틴다는 못 한다는 거죠. 신동환 지부장은 전액관리제 시행 후 기본급은 올랐지만 택시 기사들이 하루에 회사에 입금해야 하는 기준 금액 또한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승객들이 급감하면서 택시 기사들이 이 기준 금액을 맞추기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다 힘들다 그러죠. 전액 입금을 하라는 거는 한마디로 옛날에 우리가 저기 안산이 83,000원에 52만 6천 원 월급을 받았어요. 그럼 83,000원만 넣고 나머지는 본인들 수입이었어요. 근데 지금 돈을 다 넣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83,000원에서 플러스 5만 원을 더 벌었으면 13만 얼마만 벌면 5만 원은 자기가 갖다 쓰고 이거에 52만 5천 원 월급을 받아갔는데 지금은 다 넣어야 돼요. 13만 얼마를 넣어도 기준치가 될까 말까 할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옛날에 그 안 내던 세금 이런 부분이 한 38% 정도 세금을 내야 되는 거. 회사 역시도 그 돈 받아서 세금 내고 남으면 거의 뭐 돈이 되는. 그러니까 세금으로 옛날에 벌던 돈을 다 뺏기는 거라고 보면 되죠. 또한 신동환 지부장은 택시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전액관리제가 시행된 이후 택시기사의 수입이 줄고 내야 할 세금은 늘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작진은 법인 택시 기사에게도 물어봤습니다. 180만 주면 어떻게 살아? 돈은 400, 500씩 갖다가 벌어줬는데 180만 받고 어떻게 사냐고. 전액관리제는 세금 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냐면 가끔 써가지고 안 나오던 게 9만 5천 뭐 얼마가 나온 거예요. 또 오른 걸 따지고 한 달에 12만 원 1년이면 얼마예요? 한 법인 택시 기사는 실제로 산업금제를 실시하던 기존에 비해 추가 운송 수익금이 줄어 월급이 큰 폭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한 부담은 커졌다는 것입니다. 제작진은 더 많은 얘기를 듣기 위해 광명시의 법인 택시 회사 노조 사무실에도 찾아갔죠. 노조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상화 위원장에게 택시 전액 관리제 이후 변화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지금 택시는 젊은 층보다 노인층이 많아요.
그럼 그분들은 산학금제 할 때는 좀 편했어요. 그게 산학금 이제 노사가 합의한 쪽으로 해서 좀 쉬는 시간도 있었는데 이게 전액 관리를 하다 보니까 쉬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월급은 뭐 인상이 됐지만 오히려 더 못하다는 거죠. 쉬는 시간도 없고 월급 인상돼서 또 세금을 많이 떼니까 그런 데 대해서 너무나 좀 불합리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광명시 법인 택시회사 노동조합에 소속된 장상화 위원장은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 쉬는 시간이 없어 더 힘들어졌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노년의 택시기사의 체력적인 부담은 더 큽니다. 산학금제보다 기본급은 2배 올랐지만 근무 시간은 비교적 자유롭게 운영이 가능했던 기존의 근무 시간과 달리 정해져 있는 시간을 반드시 채워야 하는 현재의 구조가 노년의 택시기사에게는 더욱 힘들어졌다는 것이죠. 제작진은 기본 월급이 정해지면서 운전에 대한 부담이 줄지는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산학금 할 때는 자기가 하루하루 한 고객 있지만은 이 전액 관리할 때는 회사에다 또 어느 정도 넣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전액 관리라고 해서 차를 세워놓고 뭐 논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5만 원을 넣을 수도 없는 거고. 산학금 제도와 비교해 회사에서 기사에게 기준 금액의 수입을 맞추라는 압박은 적어졌습니다. 하지만 기준 금액에 계속 미달하는 성과를 보였을 때는 기사도 회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장상화 위원장은 또 다른 택시 기사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택시 기사 중 신용 불량자인 기사들의 어려움입니다. 네, 전액 관리를 하니까 월급 인상이 되니까 이제 신용 불량자들이 월급이 더 이제 다 지금 그것도 이제 올라갈수록 잡힐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더 불편해서 일을 더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기피하는 그게 있어요, 경향이. 택시 전액 관리제로 기본급이 인상되면서 수입이 늘어난 신용 불량자 기사들은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을 올리면 월급이 차압됩니다. 저희가 52만 6천 원 월급쟁이에요. 여기는 차압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150만 원까지인가 차압이 못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6시간 40분을 선택해서 180만 원을 넘게 만약에 급여를 받게 된다면 이제 30만 원 이상 차압을 들어올 수 있고 뭐가 또 있냐면 하루바로 하루 살아가는 신용 불량 상태 택시 기사들의 생활비 마련은 더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제작진은 다른 법인 택시 기사들의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손해를 안 보려고 이득 보려고 다음은 얼마나 더 달라 그러고 노조 측에서 못 준다는 거. 그 갭이 커요. 이거는 내가 볼 때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러고 나서 뭐 7대 3으로 나눠 먹니 뭐 어쩌니. 7대 3으로 나눠 먹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이득을 보겠다는 거죠. 법인 택시 기사는 기본급이 오른 대신 초과 운송 수익금에 대한 부분을 회사와 일정 비율로 나누게 됐다며 회사와 기사가 원하는 임금에 대한 간극이 크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수입이 많은 기사와 적은 기사의 기본급이 같기 때문에 택시 기사들의 근로 의욕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택시 기사는 월급이 줄었는데 오히려 업무량은 늘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입금을 시켜야지 그만큼 돈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말이 산학금제도 없어진 거지. 보통 뭐 12시간 근무면은 7시간, 8시간, 10시간 이렇게 근무한다고요. 1시간, 2시간 밥 먹고 쉬고 커피 마시고 그런 게 전혀 좀 없어졌다고 보면 돼요. 힘들어요. 계속 돌려야 돼요. 월급을 받는 기사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정한 기준 금액 이상을 맞춰야 한다는 부담감을 여전히 느끼고 있는 듯했습니다.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 기사들이 느끼는 고충에 대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산학금 제도에 비해 기본급은 올랐지만 전체 월급이 오히려 적어졌다. 이는 산학금 제도에서 초과 수익금이 많았던 베테랑 기사들에게 더 크게 적용됩니다. 두 번째, 전액관리제로 전체 소득이 잡히면서 세금 부담이 더 늘었다. 세 번째, 정해진 시간 동안 휴식 시간 없이 택시를 운행해야 한다는 부담이 늘어났다. 이는 특히 고령의 택시 기사들에게 더 크게 작용합니다. 네 번째, 택시 기사의 성과에 따른 기본급에는 차이가 없어 근로 의욕이 떨어진다. 다섯째, 일부이긴 하나 신용불량자 상태에 놓인 기사들의 경우 기본급 인상으로 당장의 생활비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그들은 택시 기사라는 직업마저 포기할 상황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택시 전액 관리제가 시행된 이후 택시 기사들은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택시 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시행된 전액 관리제는 그들에게 아직 먼 얘기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택시 회사의 입장은 어떨까요? 제작진은 광명시의 법인 택시 회사를 찾아가서 전액 관리제 이후 회사 운영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제작진이 찾아온 이곳은 광명시의 법인 택시 회사 중 한 곳입니다. 이곳은 현재 52대의 택시를 보유하고 있고 그중 42대의 차량이 운행 중입니다. 현재는 50여 명의 택시 기사들이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택시 전액 관리제 시행 이후 느끼고 있는 회사의 가장 큰 변화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제 전액 관리제를 하고 있는데요. 하기는 있는데 지금 시범이에요. 회사가 망하려는지 아니면 근로자가 전부 다 빠져나가려는지. 원래는 근로자가 있어야 하는데 근로자가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어제만 해도 사표가 2면을 쓰고 그냥 빠져나가실 이런 형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걸 하고 나서. 김순배 상무는 전액 관리제 시행 이후 근로자들이 법인 택시 기사 일을 그만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택시 기사가 줄어들수록 택시 운영률이 떨어져 택시 회사의 수입도 줄어듭니다. 제작진은 택시 기사들의 이탈에 대해 어떤 이유가 가장 큰지 물어봤습니다. 근로자분들이 가져갔어요. 적당한 입금을 내놓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이렇게 벌어서 가져가 생활에 보태 쓰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옛날에는 1, 2교대 할 때는 그냥 따지지 않고 근로자들 좀 어려우니까 더 벌어라 해가지고 12시간. 그러니까 3시 교대를 이렇게 맞췄어요. 현재도 하긴 하고 있는데 조금 연료 문제 때문에 시간을 안 줄 수가 없어요. 전액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전액 관리제가 시행되면서 기사가 줄다 보니 수익도 줄어 연료비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또한 김순배 상무는 회사 입장에서 택시 기사 근태 파악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도 나가시는 분들은 회사 측에서는 이 수입이 들어와야 이게 운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진짜 그야말로 수입이 들어와야 우리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전화해서 왜 놀고 있냐 돌아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장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어디가 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쉽게 해서 다코메다라고 우리가 그 하나만 딱 있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일 끝날 때까지는 들어와야만 그 다코메다를 우리가 뺄 수가 있어요. 그 환경에서 어떻게 일하는 걸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회사는 수익금의 차이와 별개로 기본급이 지급되기 때문에 택시기사의 근태에 대해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은 또다시 택시기사들의 부담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제작진은 보다 다양한 회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많은 회사들의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회사 차원에서 의견을 표명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여건이 택시업체 사장들 코너로 몰고 관리자들 코너로 몰고 뭐 그런 사회 분위기나 뭐 정치 지형이어가지고 또나 관업체인 입장에서 지금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매도당하기 싫다고 그냥 안 했으면 해가지고 제가 그냥 정중히 사양드릴게요. 사양합니다. 당초 전액 관리제의 시행 취지와는 다르게 택시 기사는 물론 택시 회사들 또한 전액 관리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액 관리제 시행에 있어서 어떤 보완이 필요할까요? 제작진은 이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다. 전액 관리제가 시행된 지는 이제 2달 남짓. 시행 초기인 만큼 아직까지 전액 관리제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기엔 이릅니다. 하지만 앞선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작진은 앞서 만난 택시 종사자들에게 전액 관리제가 계속 시행된다는 전제하에 어떤 점들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이죠. 경제적 부분은 버스처럼 어떤 정부의 지원이 일부분이 근로자한테 간다든가 준교통수단으로 만들어서 다뭐 우리 근로자들 처우 개선이라 정부 차례도 좀 다뭐 뭐 미풍이라도 이렇게 해줄 수 있다 그런다면 상당히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죠. 또한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경기본부 안산시 지부의 신동환 지부장은 택시 벌이가 나은 서울,
대도시의 기준의 제도를 맞추기보다 택시업계 규모가 작은 도시들의 실정에 알맞는 택시 전액 관리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국토부 안대로 무조건 그 제대로 안 넣은 사람 50만 원씩 벌금을 때리겠다. 이런 소리가 참 듣는 사람들은 기사로서는 한 달에 200벌이밖에 못하는 사람들한테 50만 원 뭐 그걸 때린다고 자꾸 그래요. 참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닌가. 무조건 벌금. 신동환 지부장은 법령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시행 초기니만큼 벌금에 대한 규제보다 택시업계 스스로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언젠가는 해야 될 거니까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좀 시간을 갖고 하나씩 바꿔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미꾸라지 1도 올리는데 갖다 놓으면 바로 죽는다고. 근데 0.01도씩 조금씩 적응할 수 있는 시간 주면 언젠간 죽지 않고도 1도 올라도 산다. 그러니까 다 죽어가는 우리 저 택시 기사들 한꺼번에 그 뜨거운 물에 넣어서 죽이지 말아달라고. 이 밖에도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택시 준공영제 운영, 택시 번역 통합 등 다양한 의견들을 내놨습니다. 제작진은 이러한 택시업계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관련 지자체 혹은 국토교통부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가면은 맨날 하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시 재정 문제, 뭐 어쩌 문제 이런 얘기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거고 지금 시에서도 도에서도 아무것도 없어요. 뭐를 해줘요? 내가 지금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 번 만났습니다. 안산시 뭐 에너지정책국장, 그 대중교통과장, 그다음에 뭐 택시계장 여러 번 뵙고 거기서는 뭐 국토부의 안 내려온 지침서만 지키라고 자꾸 자기네들은 그죠. 솔직히 공무원들 그렇잖아요. 위에서 내려온 거 지켜라. 지키지 않는지 확인해봐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 너무 힘들다. 그렇지만 그것도 시에서도 큰 뭐 맞는 대책이 없는 거죠, 솔직히. 뭐 도와줄 그게 뭐 것도 없고 이게 대중교통 아니니까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거죠, 저희들도. 택시 종사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제작진 또한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해 지자체의 의견을 물었을 때 해당 지자체 담당자들은 전액관리제는 국토교통부의 소관이라는 말을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이거는 국회에서 법률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건 유예한다든가 뭐 봐준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 이거는 시행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작진은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안기정 연구위원에게 현행 전액관리제의 어떤 점의 보완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물어봤죠. 가장 중요한 거는 근로자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근로시간 간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안타까운 게 그 경우에 따라서는 그 파트타임이나 그런 부분으로 일하시 원하는 그 기사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유연한 그 임금 체계는 그 형태가 없다는 게 좀 약간 안타깝고요. 향후에 뭐 이런 것도 좀 보완해가지고 그 근로자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안기정 연구위원은 전액관리제 시행 시 어려운 택시 근로자들의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임금 체계, 고용 형태를 마련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안기정 연구위원은 택시업계에 알맞은 근로시간 산정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택시가 다 사람을 태워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시간은 공차로 있고 어떤 시간 실차가 돼 있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추정해 보면은 실차 그러니까 그 요금을 꺾는 시간이 몇 시간인데 공차 시간이 몇 시간 대체로 이루어지니까 역으로 추정해가지고 근로시간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뭐 그런 방법으로 그 근로시간 추정하는 연칙을 적용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 손님을 태워서 그 가는 시간이 근로자한테 부과되기 때문에 그 불성실 근로나 뭐 그런 것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는 실질적인 택시 기사들의 근로 시간과 택시 기사 근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물론 실행에 있어서는 실효성 검증의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제도 시행 초기 제도의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 제시는 제도 보완에 있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에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택시 기사를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여기도 사람 사는 데입니다. 여기 그냥 뭐 택시기사가 원래 처음에 태어났을 때 택시기사 아니었걸랑요.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좋은 생각으로 좀 시민들도 봐주시고 위에 일하시는 분들도 조금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택시 전액 관리제는 추후 택시 월급제를 시행하기 위한 첫 단추로 반드시 시행돼야 할 제도입니다. 다만 이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장을 뛰고 있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택시기사 처우 개선이라는 당초 취지처럼 택시업계 사람들을 위한 전액관리 제도의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전액관리제에 출발한 사람을 생각하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이제 시행 2달 남짓, 아직까지 택시 전액관리제를 평가하기엔 이른 시간입니다. 지금은 더욱 강력한 제재를 펼치기보다 제도가 시행된 현장의 불협화음을 조율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제도 보완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마련된 현실적인 보완책이야말로 앞으로 택시 전액관리제가 정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까지 현장 포착 사실은이었습니다.